자, 이제 단면 재상수를 이제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노드부터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단면 재상수 입력이 제일 오래 걸려서 그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절점 만드는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일부터 잠깐 조정을 하고, 절점이 안 만들어져 있는, 절점이 없는 거죠. 자, 노드 탭에 들어가면은 네 가지 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절점 만드는 거, 지지 조건, 경계 조건, 그 다음에 노달 매스, 그 다음에 평면 다이아프램. 보통 슬래브를 다 묘사를 안 하고 퍼포먼스 쓰니까요. 자, 그래서 예제로 보여드릴 거는, 이 평면에 절점 분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5층 건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절점 만드는 거는 그냥 여기 값 하나 만들어서 요 면에 있는, 지금 요 면에 있는 절점 한 번에 다 만들고, 요 두 번째 거, 요 절점 하나 만들어서 쫙 제너레이트 시켜가지고 요쪽 면에 있는 절점 다 만들고, 여기 거 절점 좌표 하나 만들어서 요 제일 외곽에 있는 거 쫙 제너레이트 시키는 거 기능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매스 센터 좌표거든요. 요거는 그냥 노드 하나 그냥 싱글 노드로 만든 다음에 층별로 그냥 제너레이트 시켜서 올리는 거. 요런 그냥 몇 가지 기능만 보여드릴 거고, 단순한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밀리미터 단위고, 첫 번째 요 좌표는 X방향으로, 그러니까 6.75m, Y방향으로 마이너스 4.5, Z방향으로 이제 제로로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요 베이 간격이 4.5m입니다. 3개가 있고, 그 정도. 그 다음에 창별 높이는 3m로 가정하겠습니다. 그걸 그냥 기본으로 생각해서, 자, 노드에서, 일단, 퍼폼에 있는 요 좌표 중에서 H1과 H2를 글로벌 X, Y로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안내 그림처럼 구조물의 모델링이 글로벌 축과 각도가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각도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글로벌 좌표랑 같다라고 보고 XY 축이 제로로 입력을 하면은 H1이 X방향, H2가 Y방향, Z방향은 V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베이직이 3D 뷰예요. 그다음에 평면으로 보고 인면으로 H1과 H2, H1은 X방향이라 말씀드렸죠. 인면을 X방향으로 보는 거고 H2는 Y방향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드에 들어가서 각을 제로로 하고, 아까 전에 X방향이 마이너스 6.75m였어요. 그리고 Y방향이 마이너스 4.5m였고 Z방향이 제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가 간격이 3개였고 스토리가 5층 건물이었고 폭이 4.5m, 높이가 3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테스트를 눌려보면은 미리 만들어진 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OK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생성이 된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똑같이 제로고, X방향은 6750, 6.75m로 동일하고, Y방향은 제로죠, 제로. 그 다음에 Z방향도 제로고, 똑같이 베이 수는 3개, 스토리 수는 5개. 자, 동일하게. 뭘 잘못했네. 여기. 언두에서 3m. 똑같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냥 두 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평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여기 센터에 매스 센터를 만드는 거죠. 000가 매스 센터 위치였는데, 자, 그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싱글로도 들어가 가지고, 잠시만요. 싱글로도 들어가서 그냥
매스 센터 제일 하단의 좌표는 000니까 생길 거고, 만들어진 거죠. 얘를 갖다가 5m로 청별로 올린다. 그러면은 듀플리케이터 들어가서 얘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1개가 선택이 돼 있다는 게 나와요. Z방향으로 3m씩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3m 올리면은 위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OK 눌리면 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작업할 때 또 선택을 하시는데 여기 빨간 걸로 선택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작업할 필요 없이 위로 올린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냥 9m면은 지금은 이렇게 내보낸 기능 중에 일부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요 대화창 탭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추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3D 뷰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되어 있고 H1, H2, X방향, Y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는 자, 선택한 거 클리어 누르면 노드 좌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서포트에서 지점 조건 만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점 조건을 그냥 제일 하단에 있는 것들을 완전 또 자유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는데 6방향 고정이다. 그럼 6방향 고정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지점 조건이 선택이 된 거고요. 자, 예를 들어 여기가 최상단인데 이 상단에 평면 다이아프램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 범용 프로그램은 스토리 개념으로 모델링을 하니까 그 스토리에서 이미 평면 다이아프램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퍼폼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컨스트레인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최상단에 평면 다이아프램을 만들고 싶다. 그럼 뭐 루프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어떤 타입이냐? 호리존탈 리지드 플로우, 얘가 평면 다이아프램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평면 다이아프램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다른 모델링 방식일 때는 6방향, 보통 뭐 제니나 이탭스에 보는 리지드 링크 타입 있잖아요. 6방향 강체 경계 조건. 그런 걸 쓰실 수도 있고, 특정 자유도만 묶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쓰시면 되는데, 보통은 그냥 지금은 평면 다이아프램 역할만 하는 것들만 주로 쓰시니까 디폴트로 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어디를 평면 다이아프램 묶어주고, 지금은 루프청을 묶어준다 그랬으니까 제일 상단에 있는 절점들을 선택해가지고 OK를 누르면은 걔들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평면 다이아프램 몇 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층별로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름이. 그렇게 해서 다 할당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매스 설명 안 했구나. 매스는 저희가 지금 좀 전에 요 좌표 여기 매스 센터에다가 이제 6방향 절점 매스를 넣는 건데, 퍼폼 지금까지 설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메뉴 항목 들어서 결국은 내가 만들고 싶은 이름을 만들고 뭐 선택해서 거기에다 값 입력해서 할당을 하면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디폴트로 매스가 하나 더 만들어져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매스 뭐 하라종에 대한 부가 질량을 넣겠다 그래서 넣으면은 이렇게 넣고 해당되는 절점 선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집중 질량을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름을 만든 게 조금 전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던 매스가 있고 지금 매스 LL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정 하중에 대해서는 매스라는 이름에다가 다 집어넣어 놨고 화라중은 뭔가 매프를 반영하기 위해서 따로 매스 뭐 LL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두 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완료를 했다. 그럼 나중에 고유치 해석이랑 비사행 시간이라고 해석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고정 하중은 100% 다 반영해주고 화라중은 25%만 본다든가 질량도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구분할 때 이름을 두 개 만들었으니까 요 만들어 놓은 이름이 할당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창 보시면은. 그럼 처음에 고정 하중은 곱하기 스케일 팩터가 1인 거고 스케일 팩터가 두 번째 거는 0.25로 지정하셔서 나중에 뒤에 해석해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싫다. 그냥 고정 하중에 대한 매스만 고려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만 만들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 탭이니까 비교적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 그 한글 따라하기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지금 전처리 기능을 가지고 입력을 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도 텍스트 인풋으로 만들어서 불러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델링 페이지에서 여기 보시면은 노드패드 다음에 보면은 임포트 엑스포트 스트럭처 데이터가 아까 전에 그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 들어가면 임포트 기능이 있고 내가 노드만 일단 불러드리겠다 그러면은 노드를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인풋 데이터를. 그러면은 노드에 대한 인풋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예제를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건 나중에 항목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노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에 첫 줄이 주석 줄이고 나머지가 좌표예요, 좌표. 특정 노드의 XYZ 좌표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아까 전에 만들어 놨던 걸 이렇게 입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임포트 노드 할 때 만들어 놓은 테이블을 들어가셔 가지고 첫 줄 단위가 밀리미터고 첫 줄이 주석이었잖아요. 스킵 첫 번째 라인 스킵. 조금 전에 전처리로 작업해 보여드렸던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건 똑같이 테이블에 가보시면은 노드에 들어가 보면은 좌표랑 경계 조건 지금 다 풀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버전 10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까 전에 그렇게 뭐 만들 필요 없이 선형 모델을 젠 모델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전에 절점 좌표를 테이블을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걔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풀이냐 픽스드냐에 따라서 경계 조건까지 할당해서 테이블을 한 번에 만들어서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버전별로 기능 설명을 드린 겁니다. 텍스트 인풋으로 할 때 좌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좌표가. 자, 그럼 테이블에서는 나중에 부재 연결을 할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전 넘버링에 대한 노드 네임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노드 넘버링에 대한 네임이 있으면 얘가 부재 같으면 N2, N3가 연결됐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보통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전 15에는 그렇게 지정하면 되는데 버전 10 이하에서는 이 테이블 기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퍼폼에서 노드 네임을 갖다 사용자가 핸들링 할 수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텍스트 인풋을 만들어서 임포트 할 때는 아까 이 절점은 XYZ 좌표였잖아요. 부재 정보는 I단의 XYZ, J단의 XYZ 좌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I단과 J단에. 전단벽이면은 4절점이죠. 그럼 4절점의 좌표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주석문들은 로컬 액시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들이 텍스트 인풋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어쨌든 직관적인 거는 테이블 기능을 쓰시는 게 훨씬 편하다. 어쨌든. 예. 그렇지만 텍스트 인풋도 그런 방식으로 쓸 수는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글 따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절전 만드는 것들이 전처리 기능으로 다 작업하는 게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그거 한글 따라하기 하는데 한 3시간 이상 걸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입력해야 되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기능이 익숙해지시려면은 한 2-3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미리 만들어 놨다가 테이블에 불편한 것들 좀 갖다 붙이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아까 전에 드렸었죠. add와 delete 프레임이라는 게 이 프레임을 그룹이라 선택하시면 되고 그냥 내가 절점이든 부재든 선택해서 그룹핑 작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것만 활성화시켜서 본다든가 하는 거니까 오전에 아마 설명드렸을 겁니다. 서포트 매스, 평면 다이아프램 다 설명드렸고요. 자, 엘리먼트 모델링 쪽입니다. 이제 절점 만들었고 단면 재상수 다 만들었으니까 요 엘리먼트 여기 탭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절전 단면 재상수 가지고 부재 연결하고 그 다음에
단면 재상수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컬 액시스 뭐 이런 것들 지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처리로 모델링 하면은 귀찮으니까 나중에는 테이블 인풋 기능 쓰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냥 그걸 선형 모델이 있으면은 그냥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게 제일 빨라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희가 젠2 퍼폼 서드 파트를 드릴 거니까 그거 쓰시면 제일 빠른 거죠, 그냥 그거 만들어주니까. 근데 어쨌든 프로그램 기능은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조금 다시 드리면은, 자, 엘리먼트 탭에 들어가면은 여기도 6개 탭이 있고, 요거 기준으로 이제 뭔가를 만드는 건데, 지금 그룹을 다 만들어 놨는데, 자, 뉴를 눌려가지고 기둥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처음에, 여기 엘리먼트 들어서 제일 처음 시작할 거는 어쨌든 부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뉴를 눌려가지고 뭘 하나를 만들죠, 그죠? 그러면 요 6개 탭이 생기는데, 이 뭐냐면은, 퍼포먼 처음에 부제를 만들기 전에 그룹 데이터에서 이 엘리먼트 타입이 기둥인지 본지 전단벽인지 뭐 게이지인지 이걸 먼저 지정을 하셔야 돼요. 지정을. 그래서 여기 타입에 보면은 싱글, 반지, 빔인지 칼럼인지 뭐 전단벽이 샤워월인지 제너럴월인지 또 여러 가지 타입들이 더 있겠죠. 뭐 댐퍼도 있고 어떤 타입인지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둥 엘리먼트 타입이 기둥이고 기둥이면 수직 부재니까 여기 기하 비선형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엘리먼트 타입이 기둥인데 기둥이란 이름을 줬고 하나를 만든 다음에 모든 기둥을 그려서 만들어 가지고 모든 기둥을 다 그리면은 그룹 네임 칼럼에다가 지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분해서 하고 싶으면은 기둥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이 기둥도 있고 비선형을 묘사하기 위한 일반 기둥 타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걸 구분해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엘리먼트 타입은 칼럼으로 지정을 하는데 전이 기둥만 먼저 이름을 전이 TC라고 만든 다음에 부재 전이 기둥만 그리고 할당할 수도 있을 테고 다음에 재상수가 바뀌면 그린 다음에 할당하는 게 또 여러 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일반 기둥이라고 표시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러면 나중에 분석하기가 편하시겠죠. 그래서 그 이름은 보 같으면 또 일반보, 연결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다음 인베디드로 경계 조건 때문에 만드는 이런 보들도 있을 테고 그렇게 분리하는 거는 또 거드 타입이냐 뭐 다 다르죠, 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고 어쨌든 먼저 여기 엘리먼트 타입에서 기둥인지 뭔지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 부재를 선택하면은 요 기하 비선형에 대한 옵션이 추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구성 부재가 이것도 이제 아까 보면 타입이 이제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면 재상수처럼 제일 많이 쓰는 것만 일단 보면은 기둥, 벽체보, 연결보, 게이지라고 돼 있으면은 칼럼, 셔월, 빔, 보랑 연결보는 다 빔 타입인 거죠. 이름만 다르게 쓰는 거죠. 타입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벽체 힘 게이지는 디포메이션 게이지로 선택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해 하나 이름을 웰 게이지로 만들어 놨을 뿐이고 축방향 게이지는 액시얼 게이지라고 이름을 두 개로 구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쓰시면 되고 P델타 해석은 수직 부재에만 고려를 하는 겁니다. 뭐 매번 교육 때마다 설명드리지만 축방향력을 받지 않으면 기하 비선형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P델타 해석을 건축에서는 P델타 해석만 쓰면 되는데 보통 일본 용어로 유한변이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한변이.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미소변이 이론이고 그건 선형 해석인 거고요. P델타를 유한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라지 디플레이스먼트 또는 라지 디플렉션을 대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차이는 유한변이까지는 변형 전 형성을 기준으로 강성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선형 해석을 하더라도. 근데 변형이 크거나 로테이션 값이 아주 큰 구조물일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미소변이라는 가정 때문에 변이가 발생하지만 변형 전의 형상을 기준으로 강성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서 아웃풋을 찾잖아요. 그래서 유한 변이까지는 변형 전 형상으로 하는데 대변이 해석을 할 때는 이제 변형 후로 가지고 평형 방정식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형이 생기면 이터레이션에서 그게 해소가 될 때까지 해석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써야 될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토목은 현수교, 토목은 현수교나 건설 중인 사장교, 대규모 큰 사장교. 건축은 그 막구조 돔 같은 그런 거에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쓰는 거죠. 나머지는 다 P델타 해석을 쓰는 겁니다. 그럼 P델타 해석은 미소변이 기반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 추방력을 받게 되면은
자, 이런 기둥이 있는데 축방향으로 이렇게 압축을 받고 있어요. 예. 이렇게 압축을 받고 있는데 옆으로 땅 때려요. 그거랑 축방향 인장을 받고 있는데 인장을 옆으로 땡 때려요. 행방향으로 뭐가 잘 휘겠어요? 압축을 받고 있는 게 행방향으로 더 잘 휘겠죠. 인장을 받고 있으면은 땡겨주고 있으니까 행방향으로 때려도 잘 안 휘겠죠, 상대적으로. 그걸 행방향 강성이 커졌다, 약해졌다, 작아졌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행방향 강성을 수체 해석에서 기하 강성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기둥일 때 하중이 작용할 때 처음에는 탄성 매트릭스만 있는 거죠. 처음에는 부재를 모르잖아요. 프레임이랑 셀 요소는 기하 강성 매트릭스가 공식화되어 있어요. 축방력이 계산이 되면은. 근데 처음에는 축방력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피델타 해석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처음에 축방력을 받고 있는데 해석을 수행을 해요. 선형 해석을 수행하고 나면은 부재력이 축방력이랑 생기겠죠. 그럼 축방력 가지고 기하 강성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걸 탄성 강성에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재해석을 하면은 부재력이 또 바뀌겠죠. 그럼 또 기하 강성 매트릭스가 변경이 되겠죠. 그럼 또 재해석을 해요. 그걸 계속 해석을 하다 보면은 더 이상 값이 바뀌지 않는 순간까지 오겠죠. 그게 피델타 해석이 수렴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해석이에요. 그 해석을 수행하면서 비탄성 재료 모델, 재료 비선형을 거동하면서 타임 스텝별로 시간 이력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델타 해석을 놓고 안 놓고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거예요. 해석 결과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수렴성에. 그래서 좀 전에 피델타 설명 드렸는데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하중을 정분시켜가지고 행방향 강성이 압축력을 받고 있으면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순간에 기하 강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탄성 강성만큼 커져 있으면 두 개를 더하면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럼 피델타 해석은 에러가 뜨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면 제로가 되겠죠. 계속 하중을 정분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때가 어떤 상황이죠? 그게 자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톤을 집어넣은 다음에 하중 정분을 해가지고 계속 내가 하중을 갖다 팩타를 곱해가지고 정분을 하다가 싱귤러 에러가 뜰 때까지 얼마나 정분됐는지가 보면 그 팩타가 선형 자골 계수 팩타가 되겠죠. 예전에 선형 자골 해석이 없을 때는 피델타 해석을 응용해서 그렇게 선형 자골 해석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아이겐밸류 해석을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설명드렸고요. 자, 이거는 시간상 다른 것들 설명할 게 많아서 한글 따라하기 부재 연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하시는데 설명만 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그룹 데이터에서 내가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랑 이름을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부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처리 기능을 잘 안 쓰실 건데 어쨌든 전처리에서는 보통은 그냥 절점과 절점을 두 개 연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빨리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빨리 한 번에. 그래서 그냥 여기 안내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드 타입에서는 1, 2, 3, 4번 제일 끝에 있는 절점 1, 2, 3, 4 순서로 그리면은 1, 2, 3, 4 순서로 그리면은 쫙 한 번에 부재가 그려진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요건 지금 기둥이라서 그렇지 보로 그린다 그러면 어떤 거 쓰겠죠? 요거 쓰면 되겠죠. 요 타입. 1, 2, 3, 4 순으로 그리면은 수평 부재를 이렇게 한 번에 그려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요 안내 그림 보시면 되는 거고 부재 그리고 잘못 그렸으면 딜리트 엘리먼트에서 지울 수도 있고 또는 여기 그룹이 아니라 다른 그룹인데 여기 잘못 그렸으면 딜리트해서 지울 수도 있겠죠. 체인지 그룹에서 그건 해야 하면 되는 거고 요 프로퍼티가 뭐예요? 요 만들어진 부재에다가 아까 전에 컴파운드 프로퍼티에서 만든 단면 재상수 컴파운드에서 만든 걸 할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오리엔테이션이 로컬 엑시스예요. 자, 그래서 그냥 한글 따라하기 해당 항목 들어가셔가지고 요것들 기둥, 보, 전단벽에 대해서 그려보셔도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절점 설명드렸던 거 기준으로 임포트, 텍스트 임포트 되겠죠.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 요소는 I단과 J단에 3개 좌표 총 6개가 들어가는 거 전단벽은 4개 절점에다가 XYZ니까 12개 좌표가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다 때려치우고 그냥 테이블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거기에 그냥 젠에서 있는 데이터 테이블 변동해가지고 갖다 붙이셔도 되는 거고. 자, 이건 그냥 연습만 하시면 능숙해지는 겁니다. 해석 쪽이랑 다른 거 설명드릴 게 있어서 일단 지금 한글 따라하기 보실 것들은 그냥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거 설명드리고 시간 남으면은 조금 더 지금 빨리 지나갔던 거 조금 추가 설명 더 드릴게요. 자, 다 똑같은 거고
뒤에 로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글 따라하기 참조하시면 됩니다. 로드 케이스부터 어널리시스 시리즈 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 다 드린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이 뒷부분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로드 패턴은 로드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하중을 정해 놓는 거라고 오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중력 방향 하중이 등분파 하중이나 절점 하중이나 또는 그냥 셀프 웨이트 팩터가 곱해진 자중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는 푸시업 해석하고 싶으면은 수평력 1톤을 만들어 놓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만 일단 아시고 드리프트, 스트럭처 섹션 이런 것들은 결과 보기 위한 거라고 오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한글 따라하기를 한번 하시면 되고요. 자, 그걸 다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자, 일단 프로그램 종료한 다음에 추가로 테이블 인풋 보여드렸으니까 저희가 제공해드린 서드 파티 프로그램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컴파운드 설명드렸고 자, 젠2 퍼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 세미나나 교육 많이 들어서 분들은 젠2 퍼폼이 아니라 젠2 이탭스 소개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젠2 퍼폼을 만들어 드리면 제일 편한데 선형 모델을 젠 파일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사용성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데 퍼폼에서 받아들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텍스트 인풋을 만들어 드린다 그래도 아까 전에처럼 임포트 할 때 보시면은 절점, 부재, 노달, 노드, 매서 딱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젠2 이탭스만 소개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탭스에는 비선시간 이력 해석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이탭스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젠에서 바로 이탭스 모델 만들어서 이탭스 후속 해석을 하는 게 1차 목표였고 두 번째는 이탭스에서 퍼포머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탭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는 내보내는 항목이 훨씬 지금 많으니까 그 장점이 있는 건데 이제 버전 10에서 테이블 인풋 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API를 이용해서 젠 선형 모델을 읽어다가 이탭스 모델 만들듯이 지금 퍼폼 선형 모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선형 속성들은 컴파운드 프로그램 이용해서 만들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드 케이스 만들어서 해석 진행해라. 이제 이게 컨셉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단순합니다. 임포트 MGT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일단은 자, MGT 파일을 하나를 이렇게 불러오면은 자, 불러왔습니다. 뭐 간단하게 워닝 뜨는데 일단 무시할게요. 불러온 다음에 쇼 테이블을 누르시면은 퍼폼 CQ 테이블 인풋에 해당되는 포맷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요걸 필요한 부분만 갖다 붙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걸 쭉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Make Perform 3D 데이터라고 항목이 있죠. 얘를 누르면은 프로그램에서 API로 퍼폼을 구동시켜 가지고 조금 전에 테이블로 변환시킨 걸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서드 파티 프로그램들이. 자, 완료됐고요. 자, 이렇게 선형 모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제 프로그램 컨셉 이해하셨죠? 자, 그러고 나면은 다시 보시면은 이 테이블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래 테이블 인풋으로 작업해야 되는 것들이 뭐, 하나만 그래 들어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어느 방식을 쓰시든지는 이제 여러분들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 거고, 이제 테이블 인풋이 메인 코어가 될 거고, 그걸 저희가 API로 지금 핸들링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지금은 퍼폼 개발 순서에 맞춰서만 만들다 보니까 이제 기능이 중첩되거나 조금 엉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후속적으로 작업해서 이걸 프로세스를 좀 말끔하게 해서 훨씬 더 편하게 선형 모델 기반에 들어오게끔 조정을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CSI 쪽에도 기능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현재 테이블에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텐데 여기 make perform 3D nodal load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이거 또 추가가 될 건데 현재 이 테이블 기능이 말씀드렸지만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달 매스나 노달 로드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 편하게 하라고 제넷을 읽어 들어가지고 요걸 만들면은 노달 로드 텍스트 인풋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해서 불러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임시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편하라고 일단 만들어 놓은 거지만 테이블 인풋이 마이너 업그레이드 할 때 이제 들어오면은 그냥 그걸 읽어 들어서 그냥 작업을 할 거고요. 현재는 퍼폼의 개발 속도에 따라서 좀 편리하시라고 밑에 조금 추가를 해 놓은 거고 총 정리가 될 겁니다. 아마 마이너 버전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냥 텍스트 인풋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되고 비선형 속성들은 컴파운드 프로그램에서 다 처리 가게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후처리 쪽을 분석해서 보고서용 내는 게 있는데 거기가 저희가 이탭스는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퍼폼용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다 그리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전단에 대한 축방향 압축력이라든가 전단력 보면은 스토리별로 건물 그린 다음에 그래프 쫙 그려가지고 허용치랑 비교하고 이런 그래프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 탭스용은 저희가 있는데 퍼폼용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단계별로. 자, 서드 파티도 설명을 드렸고, 자, 그래서 어널리시스 쪽에 중에서 그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만요. 그래서 버전 10의 테이블 인풋 기능을 사이사이마다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절점이라 모델링에 해당되는 거, 부재 연결이라든가 단면 비선형 속성까지는 다 있기 때문에 전처리에서 가장 작업이 많이 드는 컴파운드 프로퍼티는 다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엑셀로 내보내고 이런 것들 수정하는 것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붙인 다음에 뭐 추가로 열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작업들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에디터에서 열을 없앤다든가 열을 갖다 추가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 열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 메뉴를 활용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냥 엑셀에서 다 수정 보신 다음에 최종적인 걸 갖다 붙이셔도 되고 설정들이고요. 이게 컴파운드 프로퍼티 제공하고 있는 타입들입니다. 주로 쓰는 것들 저희가 네모박스 표시해 놨는데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쓰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가장 많이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expose all input 테이블 하면은 모든 메뉴가 다 생성된다. 이제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렸고요. 텍스트 인풋과 다르게 절전 번호로 4개로 정의가 되고 컴포넌트 프로퍼티 이름이 이런 걸로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엑셀을 만드셔가지고 붙이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설명 안 드렸던 결국 모델링 방법을 자, 이런 메뉴들을 통해서 전처리 작업으로 모델링 하실 수도 있고 신규 들어간 테이블 인풋으로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에디팅을 통해서 해석 전에 에디팅 기능으로 수정해서 하실 수도 있고 텍스트 인풋으로 불러 들어와서 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주석 달아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테이블이 아니라 인풋 데이터를 이용하실 때는 불러 드릴 때 한 번에 다 불러지 말고 뭐 전이보라든가 전이기둥이라든가 일반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나눠서 임포트를 하시면서 그룹핑을 해 나가는 게 작업 효율이 좋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쪼개 놓은 겁니다. 한 번에 불러 들으셔가지고 작업하셔도 되는 거고 어쨌든 텍스트 인풋 방식도 있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젠 파일, MGT 파일에서 이렇게 변환되는 것들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시연으로 보여드렸고요. 오늘 그냥 생략하는 거는 이탭스에서도 퍼폼 3D로 내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셉 2000에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쓰셔도 돼요. 선형 모델 젠에서 이탭스로 변환시키든 어쨌든 이탭스 자체로 모델링 하시든 어쨌든 모델링 한 다음에 고정 하중에 대해서 한 번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면은 뭐 어떤 특성치 값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무조건 한 번 해석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여기 엑스포트 메뉴 들어가시면은 퍼폼 3D 스트럭처 파일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여기 주요 옵션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보면 벽체 비선형 벽체 힌지도 내보낼 거냐. 그러니까 비선형 속성도 이탭스에서 오토로 작업한 것들이 있으면 퍼폼으로 내보내준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에 피마 빔은 어떻게 되느냐. 퍼폼에 아까 전에 피마 빔 쓸 때 피마 빔 콘크리트 타입을 썼는데 밑에 타입에 보면 모멘트 로테이션 힌지가 있어요. 퍼폼에도. 이 탭은 그 힌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힌지와 피마 빔의 힌지 차이는
탄성 부분을 빼고 입력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냥. 그래서 퍼폼에서 오토로 피마 힌지를 입력을 하면은 퍼폼 3D로 넘어가서 보면 사람들이 피마 빔 항목에 들어가면 없어요. 디폴트로 한 2개만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멘트 로테이션 힌지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탭스에서 오토로 만들었던 피마 힌지 값이 쫙 다 박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루처 섹션을 갖다가 전단 벽별로 만드는 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탭에서 내보내면은 피어 레이블과 스토리별로 쪼개가지고 나가니까 그걸 그냥 전단력을 그걸로 찾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청 전단력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미리 잘려서 들어간다. 그렇지만 퍼포먼스 쓰시는 분들도 조금 기다리시면은 테이블 인풋으로 들어오니까 그거 쓰시면 된다. 이제 현재까지는 그런 기능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나가는 얘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신축 건물은 이제 특수 전단벽 쓰지 않으려고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NG가 덜 나는 게 좋잖아요. 뭐 얼마나 정확하냐 이런 걸 떠나서 보통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대부분 전단역에서 NG가 나요. 신축이니까. 그럼 전단 철근 보강해서 이제 오케이 만들면 되겠죠. 그죠? 처음에 선형 해석해서. 근데 그 NG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무조건 NG가 날 건데 왜 나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이 건축 구조물들이 비선형 고동을 많이 하지 않아요. 소선 고동을 우리나라 지진 레벨에서 해석을 해보시면은. 그런데 전단용은 유독 NG가 많이 나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은 그 비선형 고동 문제보다 비선 해석을 하면은 구조 감쇄비를 2.5%로 바꿔줘요. 근데 탄성 해석은 5%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쇄비가 반으로 주니까 전단력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비선형 거동 때문에 마치 전단력이 증폭돼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모델 딱 비교해 보시면 댐핑값만 2개 비교해서 조정해 가지고 선형과 비선형 돌려 보시면은 전단력이 거의 차이가 안 날 때도 있어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참고로 그건 한번. 근데 뭐 5%로 그러면 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단순히 그 차이 때문에 전단력이 커져 가지고 단순히 NG가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적용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빠르게 지나가면서 설명 누락된 것 중에 신규 기능과 연관돼서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미처 설명 안 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 테이블 인풋 기능에서 지금 프레임 요소에 대한 연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테이블로 만들었습니다. 이 테이블대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붙이면은 테이블로도 모델링 된다라는 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프로퍼티 타입에서 이게 컴파운드 관련된 정보겠죠. 컴파운드, 프레임 컴파운드고 프로퍼티 네임은 이 이름이고 부재 연결 정보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로컬 액시스는 H1 방향으로 쭉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테이블을 내가 익숙해지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그룹 네임이 있어요. 지금 칼럼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걸 아까 전에 전 처리 입력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엘리먼트를 만들기 전에 타입을 먼저 지정하시고 빔이냐 칼럼이냐 쉐어월이냐 제너럴월이냐 심플 바냐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기둥에서 칼럼이라고 네임을 하나 더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 모델이라서 모든 기둥을 그냥 칼럼이라고 지정을 한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위 기둥 따로 만들고 일반 기둥 따로 만들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요 그룹 이름이 여러 개가 섞여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전처리에서 아까 전에 그룹 타입 지정하고 이름 만든 그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선행이 돼 있어야지 이 부재 연결 정보 요걸 갖다 붙였을 때 이게 먼저 선행 작업이 돼 있어야지 얘가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원래는 요 테이블 항목에 엘리먼트 그룹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처리에서 작업 안 하더라도 엘리먼트 그룹에서 미리 내가 쫙 만들어 놓고 요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붙이고 전단부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문제없이 작업이 되는데 지금 퍼폼 출시되면서 엘리먼트 그룹이 빠지고 출시가 됐어요. 왜 그렇게 빠졌냐면은 저희가 그 검정 작업을 진행하는데 엘리먼트 그룹 테이블이 됐다 안 됐다 에러가 계속 뜨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똑같은 작업을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작업이 진행되다가 또 뭔가 조건을 조금 컴퓨터 나갔다가 뭐 불러드리면 또 에러가 뜨고 했는데
출시 전에 그걸 개발자 쪽에서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누락하고 지금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 버전, 두 번째 버전 나올 때는 제일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으로 작업하실 때는 이 테이블을 붙이실 때 이 엘리먼트 그룹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에러가 뜰 거고, 근데 그 엘리먼트 그룹을 만드는 거는 테이블 기능에서 누락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처리 쪽에서 그룹만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프레임이랑 전단벽에 대한 부재를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출시할 때 막아놔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요 드리프트를 적용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게 제일 바닥 하단에서부터 최상단 루프까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드리프트를 볼 수도 있고 스토리별로 볼 수도 있고 지정을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작업하실 때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지금 그림은 최하단에서 최상단까지를 절점으로 센터를 지정해가지고 드리프트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델링 하실 때 항상 상단 절점부터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드리프트를 볼 때 제일 상단, 1층이면 1층 상단에서 베이스 쪽으로 입력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프로그램 중에 다른 건 다 띄워서 설명을 드렸고 젠2 이탭스 설명을 갖다가 들드린 게 있는데 자, 그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젠2 퍼폼이랑 동일하게 젠2 이탭스도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은 아마 이것도 나눠드렸을 겁니다. 임포트 MGT가 있는데 둘 다 공통사항으로 MGT 만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젠2 퍼폼을 쓰시든 젠2 이탭스를 쓰시든 MGT 파일로 내보낼 때 단위키 지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킬로뉴턴 메다로 제가 고정시켜 놨어요. 그래서 일단 MGT를 만드실 때는 킬로뉴턴 메다로 만드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젠에는 그 자체 하중 기능이 있잖아요. 그 플로로드 기능. 슬래브에 하중 태울 때 플로로드 기능이 있지만 그거는 젠에만 있는 기능이고 그렇게 입력하면 내부적으로 빔노드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젠에서. 그래서 플로로드를 입력을 한 모델이면은 젠에서 아마 엘리먼트 로드인가 무슨 빔노드로 깨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죠? 그래서 그걸 빔노드로 변환시킨 다음에 내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탭스로 변환시킬 때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퍼폼으로 변환시킬 때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고, 또 비탄성 동해석을 할 때 해당되는 모델은 선형 하중에다가 그 선형 모델에다가 중력 하중 정도를 보니까 만약에 그 안에 무슨 스펙트럼부터 무슨 디자인까지 복잡한 MGT 파일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스킵하게끔 해놨는데 매번 MGT 포맷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불러드릴 때 오류가 뜰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하중들은 그냥 MGT에서 다 지우고 불러드리시는 게 오류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면 DB라든가 이런 것들도 MGT 젠2 버전이 올라갈수록 계속 MGT 포맷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에러가 떠야지 그걸 반영해서 고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포맷이 바뀐 걸 제가 매번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에러 라인을 저희가 표시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은 그 에러 라인에 들어가 보면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MGT 포맷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 포맷으로 약간 고치시든가 이러거나 또는 그 라인을 날리고 단순한 입력을 바꾼 다음에 변환시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폼, 젠2 퍼폼과 마찬가지로 이탭스도 MGT를 그렇게 만들어서 불러드리면은, 요렇게 이제 API를 이용해서 변환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변환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탭스를 실행시켜가지고, 조금 전에 젠2 퍼폼과 마찬가지로 API로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실제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있는데, 띄워보시면 여기 진행바가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퍼폼보다 좀 더 느리죠. 그 이유는 왜 느리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테이블 기능이 이 탭스는 거의 풀 기능을 다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퍼폼은 모델링에서 아까 전에 버그에서 몇 개 제외하고 어쨌든 모델링의 거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능 제공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더 많이 지금 변환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다 어떻게 변환해서 다 불러들였다라고 되면은 지금 이렇게 모델링이 완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탭스로도 후속 비선형 해석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지진 하중이라든가 나머지 넣고 옵션도 제가 퍼폼에서 설명드렸던 이벤트 투 이벤트 온리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후속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폼이 해석 속도가 빠른 거는 이벤트 투 이벤트 온리라는 수치 해석 방법도 있지만 예전 프로그래밍과 모델링이 예전에 빔스틱 모델처럼 간결한 걸 추구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단백 요소가 가장 먼저 상용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정확도가 제일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 후속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 전단벽에 대한 파이브 요소를 넣은 거잖아요. 퍼폼 이탭스도 후속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속 작업을 해도 되지만 이제 퍼폼 교육이 목적이니까 이제 퍼폼을 어떻게 내보내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한번 수행을 해야 됩니다. 어널리시스에서 샌드보드 케이스에서 다른 거는 다 하실 필요 없고 데드로드에 대해서만 해석을 한번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수행하고 나면은 잠시만요. 어널리시스에서 세트로드 케이스에서 데드로드가 이게 고정하중입니다. 고정하중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고요. 자, 해석을 끝나고 나면은 엑스포트에서 퍼폼 관련된 대화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보내면 되는데 여기까지 내보내면 젠투 퍼폼이랑 차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오메트리를 다 넘기는 거니까.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디파인에서 자, 어사인에서 프레임 자, 그냥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프레임만 몇 개만 잡아가지고 자, 힌지에 들어가면은 오토 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누르면은 ASC 41-13 코드 베이스로 콘크리트 쪽 자, ASC 41-13의 콘크리트 빔에 대해서 M3 방향으로 힌지 생기고 고정하중에 대한 로드 케이스 작용 전단력은 예를 들어서 뭐 로드 케이스에서 찾고 행방향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정을 하면은 힌지가 생깁니다. 자, 모멘트 로테이션 힌지, 탄성 구간 제외하고 모멘트 로테이션 힌지만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토로 생성되면 얘를 갖다가 같이 내보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작업을 퍼폼에 놓기 때문에 저희가 컴파운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고 그걸로도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이 탭에도 이렇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전단벽 같으면은 전단벽은 벽체 쪽에 들어가서 벽체 힌지에서 PM, 그러니까 버티컬 비선형성만 보겠다 그러면은 버티컬 쉐어월로 작업 들어가는 거고 제너럴 월은 여기에 있고요. 그렇게 지정하고 여기 있습니다. 퍼폼에서도 철건비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콘크리트 쪽에는 그냥 벽체 선택해서 콘크리트 PM3로 그냥 쉐어월로만 보겠다 또는 호리즌탈까지 보겠다고 지정을 하면 일단 콘크리트는 인식을 한 거고 철근에 대해서는 저렇게 버티컬이랑 호리즌탈 방향으로 철근 단면적과 철근 면적과
그러니까 철근 면적 B죠. 그것과 철근의 재료 응력 비선형 곡선을 할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당하면은 그냥 그 최소 6분할, 최대 뭐 16분할 이런 기준으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제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엑스포트에서 보시면은 한번 해석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석 돌리고 난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고 요 사용자 교육에다가 그냥 폴더를 만들고 여기 보면은 뭐 벽체 이닐리스틱 파이버 섹션이라든가 여기 보시면은 제너레이터 섹션 컷 피어 앤 이치 스토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토리에다가 피어 레이블 그러니까 월 마크별로 잘라가지고 스트럭처 섹션 컷을 만들어줘라 이건 겁니다. 이제 퍼폼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체크 필요한 것들을 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은 요 하단에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파일이 나갔고요. 자, 그러면은 퍼폼에서 불러보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마 빔 콘크리트 타입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니고 모멘트 힌지 타입인데 로테이션과 곡률 타입이 있는데 힌지 타입에 들어가시면 아까 전에 B 뭐 이런 식으로 힌지가 있었잖아요.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탭스로 돌렸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이제 힌지 벽체에 대한 비선형 힌지랑 피마 빔에 대한 힌지가 들어온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기둥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탭스도 왜 안 들어오냐? 기둥은 피마 칼럼에 대한 타입이 이 탭스와 퍼폼이 좀 달라요. 그거는 이 탭이 부족한 게 아니라 퍼폼이 조금 더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이 탭은 정말 피마 칼럼이 PM 상관도에 대해서 3D 방향으로 뭐 10도 간격이든 5도 간격이든 사용자가 정의하면 그 전부 각도에 대해서 다 자르고 충력의 변동 비율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 충력의 변동 비율에 따라서 3차원으로 백본 커브를 다 그려줘요. 가장 엄밀한 타입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으로 퍼폼처럼 2축과 3축에 대한 것만 가지고 돌리는 방법이 또 있고 그런 식으로 정밀한 것부터 간소한 것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꼭 이 탭이 더 좋고 퍼폼이 덜 좋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돌려보니까 퍼폼은 그 피마 칼럼이 수렴성이 좋습니다. 또 건축 구조의 기둥 단면이라는 게 결국은 원형과 직사각형이 대부분이고 그 타입이 아니면은 파이브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단면에서 3차원으로 그렇게 정밀하게 하면은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충력이 큰 구간에서 백본 커브가 뚝 떨어지는 현상에서 그 구간이 재수없게 걸리면은 수렴이 안 돼가지고 그 이 탭에서 오히려 고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탭에서 돌렸을 때의 장점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룹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죠. 자, 요런 게 지금 전담벽 월마크 기준으로 미리 잘라 놓는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체 한 라인을 다 보여드린 건데, 더 스토리별로도 더 잘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조금씩 기능 차이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저희가 서드 파티 제공하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최대한 작업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놨는데 이제 버전 10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테이블 기능이 들어오면서 이제 거의 다 정리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약간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제가 CSI랑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저희 서드 파티 제품들도 그거에 맞춰서 다듬어져 가지고 작업 프로세스가 오늘 교육드린 것보다는 훨씬 원활하게 될 거고 최종 목표는 후처리 결과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내는 후처리까지를 아웃풋까지를 정리해 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